포즈를 취했으니까 바로 안 둡시다. 마이크도 꼭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를 없애주시니까 훨씬 편해지네요. 어저께 제가 이걸 위한 노래를 부르지 않아서 혹시 대통령께서 예의가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또 협조가 협조하고 그렇게 뻣뻣하게 버틸 때는 버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 밖까지 마중을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리 나와서요. 일단 취재 기자들과 악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는 원내대표들을 좀 맞이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당시 원내대표를 만났을 당시인데요. 일단은 원내대표들이 이 각자 당 색깔에 맞는 넥타이를 했는데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주황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주황색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커피 회동할 때도 저런 주황색 넥타이를 맺고 등산복도 주황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밝은 얼굴로 미리 나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주황색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마당에 나왔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빨간색 넥타이를 한 점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다른 당대 색깔들을. 그렇죠. 국민의당 색깔과 자유한국당 색깔의 넥타이를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함께 매면서 좀 뭔가 통합하고 함께 협치를 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정의당은 어떻게 누가 표시합니까? 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늘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자, 최석호 기자. 근데 오찬 메뉴가 소박해요. 비빔밥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빔밥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밥, 고추장, 그리고 나물 이렇게 비벼 먹으면서 맛의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비빔밥을 선택한 이유, 아무래도 여소야대 전국에서 화합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좀 더 그러한 것을 강조하겠다.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가졌는데 오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나온 메뉴는 싹스핀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음식이죠. 그러면서 호화식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그러한 점까지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초청받아도 비싼 음식들은 못 얻어 먹겠네요, 이제. 좀 아무래도 서민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오찬 장소 저 고풍스럽게 한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상춘제에서 이루어졌는데 저것도 다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면서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서 여민건까지 출근할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상춘제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상춘제라는 공간은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귀빈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빈, 국가의 손님들을 접견할 때 쓰는 곳인데 사실 그 전직 대통령 때는 많이 쓰진 않았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취임해서 안 쓰다가 그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또 다른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 간담회를 할 때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곳에서 왜 오찬을 하는지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계절도 너무 좋고 그리고 실제로 이 장소에서 그 상석이 없도록 원형 테이블에 자리 배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 이렇게 모일 때 의식적이지만, 그러니까 약간 형식적이지만 명찰을 달고 만나기도 했는데요. 이 명찰도 달지 않았고, 들어올 때 이렇게 비표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식들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문턱을 낮춘 소통 행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표를 달고 만나는 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다 좀 아는 나왔어요. 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얼굴 다 아는데 뭐 이름표까지 달고 만나느냐 이런 거였는데. 자, 최석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취임 열흘째예요. 여야 원내대표, 5당 대표 원내대표를 불렀는데 다른 정권과 비교해서는 좀 어떤 속도입니까? 상당히 빨라진 속도입니다. 오늘 10일째 그리고 9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했는데요. 다른 대통령들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났냐 이런 걸 보면 조금 비교가 될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려 1년 4개월 만에 여야 지도부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달 만에 이러한 여야 지도부를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협치를 하자. 이러한 먼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러면서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뭘 하더라도 야당의 힘을 빌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좀 이렇게 화합과 융합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분위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 우선 시작 전에 여당은 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협력, 협치의 첫 단추를 꿰는 그런 기대를 나타냈었는데 야당은 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58%의 국민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다. 최근에 특히 문 대통령이 업무 지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좀 감정이 상해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좀 어둡지 않을까 했었는데 한편 노회찬 의원은 지금 현재 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책을 2권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것은 82년생 중에 김지영이라는 여성 이름이 가장 많대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적인 여성들의 삶, 그리고 이 한국에서 살면서 겪는 이런 성차별의 그런 고뇌를 담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넸거든요. 아마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에게 적당한 선물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나는 김정숙 여사에게는 밤이 선생이다라는 그런 글귀를 모아둔 책을 선물하면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책이 좀 오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화기애애했을 것 같은데 이현수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좀 긴 시간 동안 된 그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한 20분 정도 했고 예상보다 좀 길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근데 모든 만남이라는 게 정치권 만남에서 이 단발성 만남은 할 수 있지만 다음 약속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찬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소통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을지 오찬에 참석했던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화기애애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편안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긍정하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 신경 쓰시겠다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은 본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후식을 직접 김정숙 여사가 하셨다던데 맛있으셨어요? 무슨 인삼절편인가 꿀에 절인 거였는데 맛있었습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러고 김정숙 여사가 내준 인삼절편, 인삼정과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후담을 전해줬는데요. 자, 최석호 기자. 결과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현수 기자 얘기할 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거죠. 그냥 여야정 협의체도 아니고 상설기구로 두겠다. 이거는 여야 모두 협치해서 정부랑 같이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선 전국에서 약속했던 개헌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을 세웠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마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두고요.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의미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면서 약속을 했다. 이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도 발목 잡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내년 6월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저 회동이 끝난 뒤에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비정규직 해결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오늘 청와대 초청을 받은 게 5당 원내대표들이에요. 네. 국회에서 입법을 갖고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대표들인데 네. 이 원내대표들과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 지금까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 국회랑 청와대 관계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우선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죠. 그래도 첫 단추를 잘 꿰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와대에서는 사실상 그 전부터 전병헌 정무수석이 임명됐을 때부터 그 국회로 이렇게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당청 관계가 아니라 국청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생각해보면요. 첫 이 상견례가 1년 4개월이나 걸렸던 건 초반에 그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 국회와의 사이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일변도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만남보단 사실상 다음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있고요. 정부 조직 개편안도 있을 거고 국회로 예민한 사안들이 넘어와서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이런 만남이 지속되고 거기서 소통이 돼야 진정한 협치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회동을 보니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도 떠오르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험악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3년 차를 맞는 때였는데 그때 화두가 역사 교과서, 국정 역사 교과서 그리고 노동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와 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 있었는데 이때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하겠다라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당대변인이 있어야 뭐 당 그리고 뭐 당 지지자들에게 이런 사안을 합의했다라고 전달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을 배석을 못하겠다는 데에서 일단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혹은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좀 야권에서 당시에는 제기가 됐었는데요. 회동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표가 좀 얼굴을 붉혀서 좀 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왜 보자고 했는지 알 수 없는 회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 당시 문재인 대표 거대한 절벽을 만난 것 같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왜 저렇게까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거였습니까? 예,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제가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흑빛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재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역사교과 아무것도 얻지 못한 빈손회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변인 배석도 그렇고 사실상 당시 야당에서는 정말 절벽 같았다. 이 회동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함께 갔던 이종걸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냉장고에서 더운 밥을 꺼내려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국민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섬에 다녀온 느낌입니다. 국민 고통의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아프도록 적었습니다. 얘기하랴, 적으랴, 들으랴 메모에 너무 신경을 쓰나는지 좀 풍부한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당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의 안건은 국정교과서 문제였는데요. 자, 2년 5개월 후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이런 상정벽해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했던 당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꾸지람 같은 소리까지 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도 3년 전이죠. 2012년에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이제 온라인에 SNS에 글을 올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비속어를 쓰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논란이 되자 오타였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이 3년이 지난 이 오찬 자리에서 함께 만난 회동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뭐 회동 중에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회동 끝내고 나가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아니 인상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 하시던데 저보고 왜 그런 비속어를 쓰셨느냐라고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를 통해서 알려진 게 아니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뒷얘기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동안이나 저 SNS 내용을 품고 있다가 3년 뒤에 만난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한테 그 문제를 따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최석호 기자, 정작 당시에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궁금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지만 이종걸 전 원내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씩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왜 그러셨어요는 들었는데 이 중요한 그 X는 자신은 못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갑자기 기자들을 모아놓고 브리핑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나를 뭐 면박 주기도 아니고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왜 꺼내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회동 다음날 왜 그런 브리핑을 했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청와대에서 지시를 한 것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이 있으면 한두 마디밖에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꽁 하고 놔뒀다가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를 통해서 나를 콕 집어서 면박 주기를 한 것 같았다.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그 문제를 다시 꺼내놓고 이 여당 원내대표를 하여금 다음 날에 언론 브리핑까지 하게끔 해가지고 자신한테 면박 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에도 원유철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왜 같은 내용이었어요. 요 내용만 달랐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내용만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진짜 딱 나를 집어서 아주 면박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청와대에서 하명을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석호 기자, 그 2년이 지난 뒤에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가 그렇게 다시 회상을 하면은 원유철 당시 원내대표한테 다시 취재를 해보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정치색깔에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예, 사실은 오늘 제가 원유철 원내대표하고도 통화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